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와 같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한 의도와 함께 이러한 선한 의도를 전국혁신이 이끌어낼 수 있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했으며, 지금까지 학자들이 노력했지만 이와 같은 패러다임은 아직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패러다임은 반드시 뭐냐면 파워의 역할 변이를 포함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패러다임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주와 자연에서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주와 자연의 그 생존 원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주는 태초에 빅뱅 이후 지금까지 137억 년 동안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것은 미래에도 아주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로서 우리의 먼 선조들이 밤하늘에서 본 별들은 지금의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 후손들도 볼 것입니다. 우주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주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태초의 빅뱅 이후에 지금까지 약 137억 년 동안 이렇게 성장하고 번성하고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지구를 한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구에는 자연의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자연의 생태계는 생태계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자생적인 생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이 자생적인 생존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다면 지구의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번성하고 성장할 것이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와 자연은 스스로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적 질서를 만들어내고 성장과 번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와 자연의 이와 같은 자생적 생존 질서의 비밀을 우리의 국가 경영 원리나 국가 생존 전략에 적용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상생과 협력의 생존 공동체를 이 나라에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주와 자연의 이러한 자생적인 생존 질서는 무엇에 의존할 것 같습니까? 이와 같은 자생적 생존 질서는 순환에 의존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순환은 출발점이나 시작 위치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순환은 우주나 자연에는 다양한 순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로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해서 1년에 한 번 그 출발점으로 되돌아옵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순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주에 태양계가 생긴 이래로 지구는 계속적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순환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주 속에는 각각의 행성뿐만 아니라 우주 그 자체도 순환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주 그 자체가 순환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 우주는 원래 출발점이나 시작점으로 되돌아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의 생태계에도 이와 같은 순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강에서 부화한 어린 연어는 먼 바다로 나아갔다가 수년 후에 성어가 돼서 부화된 강으로 되돌아옵니다. 바로 이것은 연어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즉, 자연의 생태계는 무엇입니까? 순환을 한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건 아인슈타인 박사가 설명한 것이죠.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방정식을 살펴보게 되면 E 이꼴 M 곱하기 C 제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E는 에너지를 의미하고 M은 질량을 의미하며 C는 빛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 방정식을 관찰해보면 참 흥미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즉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M, 질량입니다. 물체입니다. 물질입니다.
바로 보이는 것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이 되고 보이는 것은 다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에너지와 물질이 순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은 순환하고 있습니다. 즉 생존 질서는 순환 질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순환은 바로 생존 질서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순환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순환이라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순환은 바로 새로운 창조, 즉 재창조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순환은 재창조를 유발한다. 왜 그러냐?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순환 주기를 가지고 순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구 순환은 지구의 4계절을 만들어냅니다. 즉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구의 봄에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싹이 나게 되겠죠. 여름에는 그 싹이 자라서 무성하게 성장하고 가을에는 결실을 맺고 겨울에는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의 순환은 지구의 생명체를 잉태하고 그대로 성장시키고 결실을 맺는 이와 같은 순환을 반복합니다. 자, 지구의 순환은 바로 지구의 생명체의 재창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는 우리나라 동해안 강을 떠난 어린 여녀가 먼 바다에 나갔다가 몇 년 후에 다시 그 태어난 강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강을 떠난 그 연어가 바다에 갔다 돌아왔을 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강을 떠난 연어는 바다에 나아가 성장하고 다시 부화한 강으로 되돌아와서 알을 낳고 이 알이 바로 부화해서 뭐겠습니까? 새로운 연어를 탄생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음서 연어가 태어난 것입니다. 즉 연어의 순환은 바로 연어의 재창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주의 순환은 우주 속에 새로운 행성을 만들어내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소멸합니다. 소멸된 이런 행성들은 이런 에너지는 다시 새로운 행성을 만들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즉 우주 속에 또는 자연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순환은 바로 재창조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순환에서 생성되고 즉 생겨나고 순환에서 성장하고 새로운 것으로 변화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과 우주는 순환을 통해서 재창조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자연과 우주의 이러한 순환에 의한 그 재창조는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자연과 우주에 있는 그 모든 순환은 파워 순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연어가 순환하는 것도 파워 순환의 한 유형이 되고 지구가 순환하는 것도 파워 순환의 한 형태입니다. 왜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순환이 파워 순환의 한 종류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파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파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또는 우리 자연계는 태초의 빅뱅, 즉 대폭발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주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태초의 빅뱅의 파워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로서 빅뱅에 있어서 어떤 파워는 태양이 됐습니다. 또 다른 파워는 태양계의 다른 행성이 되었습니다. 수성, 금성과 같은 이런 다른 행성이 되었습니다. 지구에는 어떻습니까? 유기체가 탄생했고 또 우주에는 은하계가 형성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이냐면 태초의 빅뱅에 의한 파워에 의해서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한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은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순환은
파워 순환에 속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환은 파워 순환에 속하며 이것은 새로운 것의 생성, 성장, 성숙 및 쇠퇴의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파워 순환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바 같이 재창조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그 파워 순환은 모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새로운 가치는 파워 순환에서 생성되고 파워 순환에 의해서 성장하고 파워 순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주와 자연의 역사는 결국은 파워 순환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도 결국은 이런 파워 순환 속에 인간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파워 순환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와 같은 파워 순환은 상생과 협력의 존재 질서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파워 순환이 상생과 협력의 존재 질서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파워 순환에서 볼 때 보다 작은 파워는 큰 파워 순환 내에서 순환하고 큰 파워는 다시 보다 큰 파워 순환 내에 순환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파워 순환에서 큰 파워는 작은 파워를 포함하고 작은 파워는 큰 파워에 귀속해서 순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계는 우주의 순환 내에서 순환합니다. 즉 태양계 순환은 우주의 순환 내에서 순환하고 있으며 지구는 태양계 순환 내에서 순환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생명체는 지구의 순환 내에서 순환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파워 순환에서 큰 파워는 작은 파워의 순환을 위한 시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작은 파워는 큰 파워에 귀속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순환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파워는 큰 파워에 귀속해서 순환하고 큰 파워는 작은 파워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파워의 순환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상생과 협력의 존재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주나 자연계에서 이와 같은 그 존재 질서는 바로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상생과 협력의 파워 순환의 원리를 우리 국가 경영이나 국가 생존자에게 적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상생과 협력의 국가 사회 구축이 일어날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좀 전에 공부한 바와 같이 긍정적인 혁신을 만들어내는 패러다임은 파워의 역할 변화를 포함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우주의 존재 질서, 우주의 순환 질서를 국가 경영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주의 순환 질서가 파워 역할 변화를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주의 존재 질서가 파워 역할 변화를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의 주제를 보시게 되면은 파워 순환은 파워의 역할 변화를 포함한다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와 자연에서의 파워 순환은 파워의 역할 변화를 포함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파워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파워의 역할 변화로 인해서 연이라는 것은 순기능의 파워가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하거나 부정적인 파워가 순기능의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워의 역할 변이의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은 파워 역할 변이가 우주에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내용을 보시면 우주와 자연에는 이러한 파워 역할 변이가 순기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주와 자연에 있는 파워 역할 변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천문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 속에는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나 모든 것을 흡수해서 빨아들이고 그것은 빛조차도 나올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게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그 블랙홀은 우주와 우주 속에 있는 모든 물질을 빨아들여서 그것이 큰 별로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블랙홀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물질이 밀도가 높아져서 뜨거워져서 그 블랙홀은 최종적으로 폭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블랙홀은 폭발해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새로운 행성이나 우주의 순기능적 질서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 블랙홀은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을 빨아들여서 홀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도 다시 이것이 폭발해서 우주의 새로운 별이나 우주의 순기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블랙홀이야말로 우주에 존재하는 파워의 역할 변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구에는 또 어떤 역할 변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매년 여름이나 가을에 태평양상에서 발생하는 태풍을 겪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봅시다. 그 태풍은 농작물에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태풍으로 인한 많이 온 비는 바로 지구에 오염된 토양을 중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은 지구 토양을 정화해서 그 토양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태풍이라는 것은 바로 지구의 토양을 정화시키는 파워의 역할 변이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태풍은 부정적인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순기능이 더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주와 자연에서 파워순환은 파워의 역할 변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역할 변이는 바로 뭡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블랙홀이나 태풍과 같이 순기능의 파워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할 변이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우주와 자연의 순환 원리는 바로 파워의 역할 변이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순환 원리를 우리 국가 생존 전략이나 국가 경영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주가 순환하고 자연이 순환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섭리라 하고 있습니다. 섭리는 뭐냐면은 섭리는 우주나 자연의 경영 원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파워 순환을 기반으로 한 우주와 자연의 상생과 협력 질서는 바로 섭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파워 순환은 섭리입니다. 즉 섭리는 우주와 자연의 경영 원리, 즉 하나님의 경영 원리이며 이것은 진리로서 생동 공동체 창출의 원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파워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국가 경영을 도모할 경우는 바로 진리인 섭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존재하는 것을 생명을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진리의 섭리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 경영을 도모할 때 우리 국가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우주와 자연의 순환 원리로부터 혁신의 원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와 자연의 순환 원리로부터 혁신의 원리를 도출해낸 것을 우리는 파워 순환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파워 순환 패러다임은 우주의 존재 질서, 즉 섭리를 기반으로 한 상생과 협력의 사회 공동체 창출을 위한 원리와 그 실천적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워순환 패러다임에 의한 국가 경영은 상생과 협력의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파워순환 패러다임에 의해서 우리가 국가 경영 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를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국가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어떤 파워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먼저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에 참여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